안녕하세요. 물류와 재고 관리를 쉽게 설명하는 물류공원입니다. 오늘은 베타 분포를 활용한 재고 관리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 관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판매 수량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판매 수량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구매율, 전환율, 수주율 같은 비율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자가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이 모두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방문자 중 일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바로 구매율입니다. 방문자 중 몇 퍼센트가 실제 구매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또 B2B 영업에서는 견적을 100건 제출했을 때 몇 건이 실제 수주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이 경우에는 수주율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매율이나 수주율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입니다. 확률로 표현하면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베타 분포는 바로 이런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는 비율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한 통계 분포입니다. 오늘 설명은 4가지 흐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왜 재고 관리에 베타 분포를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재고 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공식을 보겠습니다. 셋째, 방문자 100명 중 20명이 구매한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넷째, 이 계산 결과를 재고 수량과 안전 재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베타 분포는 판매 수량을 직접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판매 수량을 결정하는 구매율의 불확실성을 재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신제품, 행사 상품, 시즌 상품처럼 수요가 불안정한 품목을 관리할 때 훨씬 현실적인 재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재고 관리에 베타 분포를 사용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결국 판매 수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재고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적게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재고를 적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 수량이 단순히 과거 평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매 수량 앞에는 항상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방문자 수가 있고 그중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율이 있습니다. B2B 영업에서는 견적 건수가 있고 그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수주율이 있습니다. 광고나 프로모션에서는 노출수가 있고 그중 클릭하거나 구매하는 전환율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자 수 곱하기 구매율은 예상 판매 수량. 예를 들어 방문자가 1000명이고 구매율이 20%라면 예상 판매 수량은 200개입니다. 그런데 구매율이 25%로 올라가면 예상 판매 수량은 250개가 됩니다. 반대로 구매율이 15%로 떨어지면 예상 판매 수량은 150개가 됩니다. 즉, 방문자 수가 같더라도 구매율이 달라지면 준비해야 할 재고 수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재고 관리에서 베타 분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매율은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광고를 했는지, 할인 행사를 했는지, 계절적 수요가 있는지, 경쟁사가 어떤 판촉을 했는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계산은 구매율을 하나의 숫자로만 봅니다. 예를 들어 구매율은 20%다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베타 분포는 구매율을 하나의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어느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에서는 평균 판매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매율이 높아질 경우와 낮아질 경우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제품, 행사 상품, 시즌 상품처럼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거나 수요 변동이 큰 품목에서는 이 방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베타 분포는 재고 수량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구매율의 변동성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구매율을 판매 수량으로 바꾸어 재고 의사결정에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베타 분포를 재고 관리에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본 공식을 보겠습니다. 베타 분포에서는 두 개의 핵심 값이 필요합니다. 바로 알파와 베타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파는 구매가 발생한 수, 즉 성공한 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베타는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수, 즉 실패한 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고 관리나 수요 예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구매수 플러스 1 그리고 베타는 비구매수 플러스 1. 여기서 구매수는 실제 구매한 고객 수입니다. 비구매수는 방문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 수입니다. 왜 이를 더하느냐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너무 적을 때 극단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한 보정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 1명 중 1명이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율을 바로 100%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방문자 1명 중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매율을 0%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매수와 비구매수의 1을 더해서 초기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조금 완화합니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계산한 뒤 예상 구매율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예상 구매율은 알파 나누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공식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구매가 발생한 정도와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를 함께 반영해서 현재 가장 그럴듯한 구매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베타 분포는 구매율을 고정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매 발생 데이터와 구매 미발생 데이터를 함께 반영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구매율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재고 관리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재고는 평균 판매량만으로 운영하면 품절이나 과잉 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베타 분포를 활용하면 구매율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뒤 그 결과를 예상 판매 수량으로 바꾸고 다시 안전재고 판단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상품을 판매한 과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문자는 100명이었습니다. 그중 실제 구매자는 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8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명을 100명으로 나누면 20%입니다. 즉, 단순 구매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베타 분포 방식에서는 이 값을 그대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구매자 수와 비구매자 수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계산합니다. 먼저 알파입니다. 알파는 구매수 플러스 1. 구매자가 20명이므로 알파는 20 플러스 1은 21. 다음은 베타입니다. 베타는 비구매수 플러스 1. 비구매자가 80명이므로 베타는 80 플러스 1은 81. 이제 예상 구매율을 계산합니다. 예상 구매율은 알파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숫자를 넣으면 21 나누기 21 더하기 81. 즉, 21 나누기 102는 약 20.6%.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구매율 20%와 베타 분포를 적용한 예상 구매율 20.6%의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베타 분포를 쓰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평균값을 조금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매율을 하나의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진 비율로 본다는 점입니다. 즉, 구매율이 20.6%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에 따라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재고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재고를 20.6% 기준으로만 준비하면 실제 구매율이 올라갔을 때 품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잡으면 판매되지 않은 재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값은 재고 수량을 정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구매율을 예상 판매 수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예상 구매율은 약 20.6%였습니다. 이제 이 구매율을 실제 재고 수량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사나 광고를 통해 예상 방문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예상 판매 수량은 예상 방문자 수 곱하기 예상 구매율. 예상 방문자 수는 1000명입니다. 예상 구매율은 20.6%입니다. 따라서 1000명 곱하기 20.6%는 206개. 즉, 예상 판매 수량은 약 206개입니다. 이 206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재고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6개는 어디까지나 기준 재고입니다. 실제 운영 재고를 반드시 206개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매율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구매율이 20.6%보다 낮으면 206개보다 적게 팔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구매율이 20.6%보다 높으면 206개보다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품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보관비, 폐기 위험,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재고를 너무 적게 가져가면 품절, 판매 기회 손실, 고객 이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베타 분포를 활용할 때는 예상 판매 수량 하나만 계산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매율이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방식입니다. 기준 구매율을 중심으로 보수적 시나리오, 기준 시나리오, 적극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적극 시나리오에서 필요한 판매 수량과 기준 판매 수량의 차이를 안전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방식으로 안전재고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베타 분포를 활용한 안전재고 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기준 구매율은 20.6%였습니다.
예상 방문자가 1000명일 때 기준 판매 수량은 206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구매율이 15%로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상 판매 수량은 1000명 곱하기 15%이므로 150개입니다. 둘째,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베타 분포로 계산한 구매율 20.6%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상 판매 수량은 206개입니다. 셋째, 적극 시나리오입니다. 광고 효과가 좋거나 행사 반응이 좋아서 구매율이 25%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상 판매 수량은 1000명 곱하기 25%이므로 250개입니다. 이제 안전재고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안전재고는 적극 시나리오의 판매량에서 기준 시나리오의 판매량을 뺀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재고 적극 판매량 마이너스 기준 판매량. 숫자를 넣으면 안전재고는 250개 마이너스 206개는 44개. 즉, 구매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44개의 안전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준비재고는 어떻게 될까요? 총 준비재고, 기준재고, 안전재고. 기준재고는 206개이고 안전재고는 44개입니다. 따라서 총 준비재고 206개, 44개, 250개. 이 방식의 장점은 매우 실무적입니다. 단순히 평균적으로 206개 팔릴 것 같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율이 올라가면 최대 250개까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품절을 막으려면 250개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품목에 250개를 무조건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의 유통기한, 보관비, 추가 발주 가능성, 공급 리드타임, 품절 허용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타 분포를 적용하면 구매율 변동을 재고 수량으로 바꾸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이 아니라 숫자로 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율 특성에 따른 재고 관리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베타 분포를 적용할 때 모든 품목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구매율의 수준과 변동성에 따라 재고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매율이 낮고 안정적인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는 꾸준히 있지만 구매 전환율이 낮고 큰 변동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런 품목은 많은 재고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 전략은 소량 재고 운영이 적합합니다. 발주 방식은 정기 발주 또는 소량 반복 발주가 좋습니다. 관리 포인트는 과잉 재고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매율이 높고 안정적인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은 꾸준히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구매율이 높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품절이 발생하면 판매 기회 손실이 큽니다. 따라서 충분한 운영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발주 방식은 정량 발주나 자동 발주가 적합합니다. 관리 포인트는 품절 방지입니다. 세 번째는 구매율 변동이 큰 품목입니다. 베타 분포가 특히 유용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제품, 행사 상품, 시즌 상품, 광고 효과가 큰 상품은 구매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품목은 평균 구매율만 보고 재고를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재고 전략은 시나리오별 재고 운영이 적합합니다. 발주 방식은 사전 확보와 추가 발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 포인트는 품절과 과잉 재고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상품은 행사 초기의 반응을 보고 추가 발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리드타임이 짧다면 초기 재고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리드타임이 길고 품절 손실이 크다면 사전에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베타 분포는 구매율 변동이 큰 품목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구매율이 광고와 행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에서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베타 분포를 재고 관리에 적용할 때는 5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는 과거 데이터 수집입니다. 방문자 수, 구매자 수, 비구매자 수를 수집합니다. 비입이라면 견적 건수, 수주 건수, 미수주 건수를 수집하면 됩니다. 2단계는 알파와 베타 계산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알파는 구매수 더하기 1, 베타는 비구매수 더하기 1. 구매가 발생한 데이터와 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를 함께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예상 구매율 계산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구매율은 알파 나누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은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그럴듯한 구매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예상 판매 수량 계산입니다. 예상 방문자 수에 예상 구매율을 곱합니다. 예상 판매 수량은 방문자 수 곱하기 구매율. 이 값이 기본 준비 재고의 기준이 됩니다. 5단계는 안전재고 결정입니다.
구매율이 높아질 경우를 적극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기준 시나리오와의 차이를 안전재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 시나리오 판매량이 250개이고 기준 시나리오 판매량이 206개라면 안전재고는 44개입니다. 이 전체 과정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베타 분포는 판매 수량을 직접 예측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판매 수량을 결정하는 구매율의 불확실성을 재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재고 관리에서는 항상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절 위험입니다. 재고가 부족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잉 재고 위험입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서 보관비, 폐기비, 자금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베타 분포를 활용하면 구매율 변동을 숫자로 보고 그 결과를 예상 판매 수량과 안전 재고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 행사 상품, 시즌 상품처럼 수요가 불확실한 품목에서는 단순 평균보다 베타 분포 기반의 시나리오 접근이 더 실무적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매율이 변하면 판매 수량이 변하고 판매 수량이 변하면 필요한 재고 수량도 변합니다. 베타 분포는 이 연결고리를 숫자로 정리해주는 재고관리 도구입니다. 이상으로 베타 분포를 활용한 재고관리 적용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